오늘은 2025년 7월에 시행될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모든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니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분들께는 더 많은 지원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께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소비 쿠폰이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쿠폰으로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금액이 차등 지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을 누가 얼마를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15만원을 지급받고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소비 쿠폰이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1차는 7월 국회 추경 통과되면 2주 안에 순차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지급액은 전 국민이 기본 대상이지만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추가로 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2차는 8월 중하순쯤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위 10%는 제외되고 나머지 90%는 각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상위 10%와 하위 계층 간의 불균형을 고려한 선별 지급 방식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편 지급 방식을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 24나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지급 안내가 문자로 자동 발송되며 카드 발급 필요시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신규 발급자는 주민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경험으로는 본인 확인만 하면 10분 이내에 발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니다. 답변은 소비 쿠폰은 지역 화폐와 카드로 지급되며 이번에도 현금 직접 지급은 아닙니다.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 그대로 전용 선불카드 또는 지역 화폐 카드에 충전되며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 음식점 등에서 주로 쓸 수 있게 제한됩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일 기준 평균 3개월 정도 사용 기간이 주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 내에 다 쓰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기한이 제한적인 만큼 소비자들이 빨리 사용해야 하는 부담도 따릅니다. 또한
실제로 소비 쿠폰이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소비 쿠폰이 경기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쿠폰을 통해 전통시장과 식당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소비 쿠폰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받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위 10%의 국민들이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15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고, 또한 고소득층 중 일부는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적은 금액을 받냐라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 쿠폰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국가 채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층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의 논쟁입니다. 선별 지급은 더 절실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정답 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국가 재정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 쿠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복잡하게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받겠습니다. 막상 받아보면 생활비 부담에 도움은 되더라고요. 특히 전통시장 장 볼 때 쏠쏠합니다. 어차피 주는 거 이번에도 안내 문자 오면 무조건 신청해서 알뜰하게 쓰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정보 모르시는 분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푼이라도 놓치면 아깝잖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